미술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폭스미술부의 미술부장 폭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복합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구라는 형태, 육면체라는 형태 또는 원기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물체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어려운 형태들의 물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체들이 단순하게 구로 공 또는 벽돌, 박스, 책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에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운 물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이는 마이크 또는 삼각대 부분 있는 것들, 여기에는 구라는 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원기둥이라는 이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분무기 같은 거, 분무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물체들 있죠. 또 볼펜도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기둥이라는 형태와 원뿔 같은 형태들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복합적인 형태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둘지가 모호해지고 결합된 형태가 따로 그려지다 보니까 균형감이 좀 어색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것들 보시면 구라는 형태와 원기둥이라는 형태, 육면체라는 형태, 그리고 원기둥이 여기에 꽂아져 있는 형태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양들만 조금 이해를 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렸던 내용부터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렸던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구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원기둥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 원기둥이라는 형태 밑에 육면체라는 형태가 있었고, 그죠? 이 육면체라는 형태에 다시 원기둥이라는 형태가 만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뚫려져서 보여지고 있었죠. 빛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왔었고, 빛의 기울기에 따라서 빛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그림자가 졌었고, 이 구의 형태에서 구의 그림자가 원기둥이라는 것과 같이 이 그림자가 같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원기둥이 들어간 형태는 그림자가 밑으로 빠져서 이까지 그림자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복합도형은 빛에 대한 어떤 영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복합도형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뼈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합도형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모든 물체들은 이 기본적인 도형이 어떻게 보면 물체들의 아이덴티티죠.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그리더라도 기본적인 육면체라는 형태 위에 그것을 육면체라는 형태가 있으면 걔를 깎고, 그죠? 깎아나가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깎는다거나 또는 분할을 하거나 어딘가를 부착을 하거나 해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물체들이라도 우리가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결국은 물체든 기본 도형을 확장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잡은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빛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람의 모양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몸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사람을 그리더라도 구와 원기둥과 어떤 몸을 그리면 몸의 육면체의 형태, 그 다음에 구라는 형태, 다시 원기둥이 만나는 형태, 구, 원기둥의 이러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붙여나가는 게 중요하냐 이라면, 여러분들은 시점과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점과 어떤 중심축이라는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어떠한 형태를 붙여나가더라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 물체를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에 따른 시점이 균일하게 변화를 하겠죠. 원기둥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시점이 한 이 정도였다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더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면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물체를 배치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보이는 동그라미와 여기에서 보이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 육면체의 바닥면이 보이는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 보이는 면이 더 넓게 보이죠. 그죠? 이 넓이가 아니라 균형감만 찾으면 여러 가지 복합도형을 합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축에 대한 문제죠. 대부분 중심축에 대한 거는 인체가 들어가거나 어깨가 만들어지고 팔꿈치가 만들어질 때 이 양쪽을 연결하는 이는 중심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병을 한번 그려볼게요. 콜라병도 괜찮고, 모든 병을 이렇게 그려보면 미에로 하이반드
한다든지 상품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이는 자양강장제 이는 병 있죠, 그죠? 이는 병 보면 이 중심축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지면서 보통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심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뭔가가 끼워져 있을 때 뚫려져서 뒤쪽이 이 복합적인 형태가 빗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조그만 자갈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자, 이런 게 조금 웃긴다, 그죠? 자,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빗에 대한 부분들도, 자, 여기서도 어두운 부분이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도 얘가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라 칠까요? 똑같은 어둠이 만들어지는데, 도형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도형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빗에 대한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색깔들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어둠 색깔들로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색깔로 보여지고 그림자까지 하나의 색깔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빗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형태가 합쳐졌을 때의 균형축만 이해를 하면 어떠한 물체든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가 자, 실제적으로 그리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마이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보시면 원기둥이라는 느낌이 있고, 또 여기도 원기둥, 그 다음에 여기도 원기둥, 여기는 자그마한 육면체, 그리고 원기둥 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모든 물체는 육면체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인 육면체 위에다가 이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런 축을 가집니다. 중심축이죠. 중심축. 반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구. 구를 반을 쪼개면 이 부분이 남는 거 있죠? 그렇게 반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스위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하고 다시 원을 꺼서 이 부분에 두께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뭔가 이렇게 표시들이 있죠. 자, 여기서도 밑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자, 어떤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시 조금 더 나와 있고, 굉장히 넓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원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육면체가 있듯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마이크의 앞부분, 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간 이는 부분에는 덧붙이기를 해서 마이크 끝이 살짝 덧붙여서 이러한 모양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육면체라는 것 속에 원기둥을 집어넣고 그 원기둥을 조금씩 잘라서 이 부분과 맞추게 되면 이는 형태가 나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반짝반짝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명암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명암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릴 때 우리가 무리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형태들보다는 조금씩 복합적인 형태를 그리더라도 단순하게 되어 있는 형태들을 좀 접근을 하면 조금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들에 응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라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 쉽게 응용을 하자면 거꾸로 돌려보면 여러분 석류 보면 석류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원기둥 구라는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드로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배우는데 조금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명암을 넣어가거나 채색을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육면체, 원기둥, 구라는 것을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떻게 다른 물체들을 그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번씩 꼭 이는 물체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물체들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물체들도 테이프 있는 이는 물체들도 응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모든 물체는 육면체, 그죠? 세상은 네모라고 했죠? 네모를 그린 다음에 동그랗게 파고 올려주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테이프 형태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죠? 육면체를 깎거나 붙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원기둥도 만들어지고 구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중심축에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거죠. 원기둥 넣고 구 넣고 원기둥 넣고 원기둥 넣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중심축은 하나, 둘, 셋. 그죠? 이 부분이죠. 기본적인 육면체의 축이죠. 육면체의 축, Y축. 우리가 얘기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시면 분명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스미술부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